안녕하십니까. 2023년 7월 1일 최병호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협력 1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,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. 3월 초에 진행됐으니까 지금 뭐 거의 4개월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, 두 가지죠.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거하고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그 본인이 얘기한 게 거짓말이냐 아니냐. 근데 백현동까지는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. 자, 근데 어제는 성남시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이 증언을 했는데, 이재명 대표가 또 직접 질문에 나섰습니다. 이 과장급 공무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김문기 씨가 호주 출장 계획에 동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당시 이재명 시장이 호주 출장 계획을 보고를 받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을 참여하게 하라는 지침을 내렸고, 정진상 정책실장이 호주 출장에 참여할 도계공 직원 선정에 관여했다, 뭐 이런 취지로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,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그 도시개발공사 직원 좀 참여시켜 라고 얘기했고, 그거를 정진상 실장이 콕 찍어서 김문기라고 얘기했다, 뭐 이런 취지입니다.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공사의 다른 간부가 원래 출장자로 뽑혔다가 김문기 씨로 바뀐 사실을 이재명 시장에게 별도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. 그러니까 바꿔서 보고해라, 이렇게 해서 자기가 보고했다. 이 사람은요, 그 호주 출장 계획을 짰던 담당자입니다. 그러니까 가장 잘 알겠죠?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또 나섰습니다. 이 사람이 자꾸 그 호주 출장 계획은 일반한테 알리지 않았다,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하니까, 아니 일정이 비밀일 수가 있느냐,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시장님께서 결제하는 과정에서 보안 유지를 하라고 지시했다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, 저는 그런 기억이 없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제가 그렇게 지시를 받았고, 그래서 실무자들한테 보안 유지하라고 했다.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다른 실무자들도, 참석하는 사람들도 다 아는 거 아니냐, 일정표를.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전에 언론에 공개해서 왈가왈부 떠들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고 보안 유지를 했던 부분이다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, 자, 2015년 1월입니다. 그때 이재명 대표가 직원들을 대거 데리고 호주, 뉴질랜드, 그 출장 목적이 뭐였냐면 트램 아시죠? 뭐 우리 뭐 케이블카 비슷한 그런 트램을 견학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호주와 뉴질랜드를 가는데 그 일정을 일반에게 공개를 하지 말라. 그래서 이 퇴직 공무원 얘기가 저는 딱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, 사전에 수많은 그 성남시 공무원들이 호주, 뉴질랜드에 트램 견학 간다, 이게 말이 성립이 됩니까? 그러니까 놀러 가는 거 아니야? 이런 비판을 받을. 그러니까 시의회도 있고 성남시에 기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지적을 받을까봐 아마 보안 유지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?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, 이와 관련해서 자, 우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트램. 호주와 뉴질랜드는 트램 선진국도 아닙니다. 트램과 관련해서 어찌 보면 가장 발달한 나라는 아마 산악지형이 많은 스위스 같은 곳입니다. 그러니까 진짜 트램 선진국, 스위스에 가면 뭐 100년 넘는 그 케이블카 트램 뭐 이런 거 있고요. 저 뭐 미국 같은 데 가도 그 이쪽에 로키 산맥 쪽에 가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수십 년 된 거. 그러니까 트램을 뭐 새롭게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, 그 다음에 동유럽에 가면 그 노면 전차, 그거 아직도 운행하고 있습니다. 100년 넘게. 거기 웬만한 그 지하철 같은 것도 100년 거의 넘었습니다. 뉴욕 지하철도 100년 넘었죠. 이렇듯이 트램 선진국은 호주와 뉴질랜드가 아니다. 더군다나 그걸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같이 가서 그거 견학한다?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였었죠.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전에 뭐 가고 난 다음에 뭐
몇 명이 갔다 뭐 그러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사전에 노출이 되면 여기저기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씹힐까봐 보안 유지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하는 부분. 또 하나, 황무성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증언이 있었는데 6월 2일입니다. 한 달 전쯤 되죠. 그때도 보면 김문기 씨를 데리고 가서 대장동을 논의하려고 했다. 자기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. 왜 들었느냐? 유동규 전 본부장과 그 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이상하게 대장동 관련한 서류를 챙기더라 다.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. 호주에는 밤 문화가 없으니까 밤에 저녁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대장동 관련 보고해야 되겠다. 이렇게 해서 챙겨갔다는 거죠. 근데 시점상 딱 들어맞습니다. 2015년 1월이죠. 2015년 3월에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과 관련한 우선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2015년 1월에는 자, 대장동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누구로 할 것이며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미 아주 긴밀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실제 호주 뉴질랜드 출장 그 10박 11일간 김문기 씨를 비롯해서 유동규 씨 등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이런저런 보고를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.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 보고를 거기 가서 받았는데 뭐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. 굳이 그걸 공개리에 또 대장동 관련자들을 2명씩이나 유동규와 김문기 2명씩이나 데리고 갔다는 게 되면 나중에 혹시 구설에 오를까?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이걸 보안에 유지하라고 하지 않았을까? 뭐 이런 거고요. 그런 점에서 본다면 황무성 전 사장의 증언이 저는 대단히 정확했다고 봅니다. 이 퇴직 공무원 증언과도 거의 일치합니다. 다시 한번 보면 이런 얘기죠. 트램 출장 얘기가 나왔을 때 출장 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했고 볼 게 없다고 자기가 분명히 말했다. 제가 인지한 것은 이재명 시장이 재선 후에 측근들과 우위로 여행 차원에서 간 것이다. 자기는 그렇게 이해했다 이거. 별로 볼 것도 없는데 호주 뉴질랜드 가서 무슨 뭐 트램 선진국이라고 거기 가서 보느냐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이퇴직 공무원 증언과 일치합니다. 처음 방침이 누가 따라가는 것인지는 몰랐지만 중간에 김 전 처장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기술자가 따라가야 하는데 왜 김문기가 따라가지 하는 의심은 있었다. 이건 이제 대장동 관련이다. 이렇게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람으로 바꿔라 그리고 정진상 실장이 김문기 씨를 찍었던 그런 이유가 다 설명이 됩니다. 황무성 전 사장의 증언, 그 다음에 어제 이 성남시 퇴직 공무원의 증언 이걸로 다 설명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이 과정에서 결국 김문기라는 사람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모를 수가 없다는 이 출장 외에도 사전에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김문기 씨로 바꿔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 정도면 대단히 잘 안다. 그런 또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왜 김문기 씨와 함께 갔던 출장을 그렇게 외부의 사전에 비밀로 했을까 하는 그 이유. 그게 이제 이재명과 대장동 관계, 이재명과 김문기 관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 주는 대목이라고 봅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아직도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 공방이 지금 오가고 있는데 뭐 거의 4개월째 지금 오가고 있는 거죠. 이런 점을 보면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거의 매번 이재명 대표가 증인신문을 합니다. 그것도 꼭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라고 그러면서 증인신문을 하는 걸 보면 저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전략과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총선 전에 적어도 1심이라도 이에 관한 결론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연 전술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안타깝죠? 법원이 거기에 발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6개월 내에 끝내기로 돼 있습니다. 공직선거법에 보면. 근데 6개월 벌써 지났습니다. 그런데도 아직도 절반도 못 끝내고 있다. 판사가
거의 뭐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들러리 서고 있는 것 아니냐. 왜냐면 6개월 내에 끝내라는 공직선거법상의 강행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면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. 일주일에 2번 정도씩 해야죠.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.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근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질질 끌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전략에 말려들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걸 또 제가 부연 설명드립니다.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사법부의 현실. 김명수 대법원장 뭐 요새 수사받고 있는데 뭐 9월 말이면 끝나니까 새로운 대법원장이 오면 뭔가 사법부에도 좀 활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. 고맙습니다.